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폐기물 파트를 들어가게 됐고요. 앞서 이제 가장 시험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비율이 높은 수질이랑 대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폐기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항상 동일한 비율로 시험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20문항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수질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대기도 비슷하게 7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수질이 좀 한두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질하고 대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출제되는 그 문항 수가 약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문제에서 14문제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그 외에 뭐 위해성이라든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면 3문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2~3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수질과 대기 먼저 끝내고 이제 폐기물 파트 비중이 높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기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만 수질과 대기에 비해서 약간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폐기물을 하는 과정의 수질과 대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밑밥을 계속 깔았잖아요. 수질, 대기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이유가, 수질, 대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노트 필기해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폐기물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폐기물 파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챕터 1의 폐기물 관리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무슨 파트를 공부를 하시는지 좀 목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폐기물 관리에서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 분류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발생,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폐기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기물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부분에는 암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암기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챕터 1의 폐기물 관리 부분을 시작을 하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리, 여기는 다 교재 제가 정리를, 법적 교재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놔서 별도로 제가 판서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13페이지 폐기물의 정의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은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줄칠게요. 쓰레기, 연소재, 연소했을 때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소재, 그 다음에 오니, 일명 슬러지죠. 그리고 폐유, 버려지는 기름이라든지 폐산, 폐알칼리, 폐산이나 폐알칼리 및